자, 세금 1.5배 더 내세요. 앞으로 보유세 더 높아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공시가격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초에 이제 공시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인상이 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4월 말에 공시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대부분 공시가격은 오르죠. 떨어지는 경우들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항상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오름폭의 차이는 있지만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뭐 올라가는 추세인데, 올해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열람이 시작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9% 정도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9%가 올랐다. 자, 그러면 이제 9%가 오른 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약 67개 정도의 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국민의 자산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세금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뭐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막 연동이 되고요. 연금을 준해 만에 기준에도 들어가고, 뭐 재건축 부담금이니 뭐 이런 것들, 뭐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냐 없냐, 뭐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해주는 어떤 자산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것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간다는 게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얘기 해봐야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고, 야, 그래서 우리 동네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것만 궁금하죠.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좀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원래 13일? 뭐 그쯤에 발표가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럼 왜 이게 연기가 된 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뭔가 연기된다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맞아? 라고 해서 재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연기라는 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얼마나 올랐나? 서울이 18.67%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8.67%예요. 그러니까 그냥 2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이 20%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세금이 뭐 한 2%, 3% 올라도 뭐 올랐네라고 할 만한데, 이 물가 임금 상승률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세금이 이제 18.67% 오른 거니까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전국 평균이 9.16%인데 그거보다 오른 거는 서울이 유일하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사실 서울이 집값이 제일 비싸지, 뭐 경기도 뭐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 올라가는 거는 진짜 대폭등의 장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서울이 많이 시세가 올랐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서울만 올라가네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서울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보면요, 이게 이제 아실에서 가져온 건데 작년에 뭐 다 빨개요. 근데 빨간 거는 뭐 이제 2%만 올라가도 이제 빨갛게 나오지만, 요 디테일을 보면요, 용산이 뭐 17%, 성동구 뭐 24%, 강남도 20% 뭐 이렇게 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으니 당연히 공시가격도 시세에 연동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 시세 연동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현실화율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69%가 바뀌지 않았다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시세가 오르면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낮아지면 같이 내려가는 거죠. 시세를 추종했는데도 불구하고 18.67%가 올랐으니까 작년에 서울 집값이 평균 20% 올랐다라고 생각해도 뭐 과언은 아닌 거죠. 그럼 어디가 올랐나? 소위 말하는 그 한강벨트 있죠? 한강벨트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노원 같은 곳은 이제 4% 정도 올랐습니다. 공시 가격이. 그리고 이제 금천구는 2.8% 이렇게 올랐는데, 강남구는 26%, 서초구 22%, 용산 23%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작년에 이제 맨날 한강벨트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제 정부가 봐도 많이 오르긴 올랐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요게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아닐 뿐이고 지금 발표는 안이니까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은 4월 30일에 한다 라고 이제 예정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땐 요 정도 올릴 건데 괜찮니? 너네가 의견 있으면 의견을 줘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는 약 26%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이게 역대 뭐 최저 수준이라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20-30% 정도는 반영이 돼가지고 또 조정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뭐 그 단지별로 막 이제 의견 모아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하면서 뭐 그 제출하고 뭐 이제 거절당하고 뭐 승인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긴 합니다. 항상 매년. 자, 그러면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비싼 동네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세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싼 집 위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의 세부담은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증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부담스럽죠.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거를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한 거야. 비싼 곳들 위주로 많이 올랐고 싼 것은 좀 덜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올해 지금 26년이죠. 26년은 고가권은 좀 덜 오르고 이제 중저가라고 할 만한 곳들 있죠. 그런 데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지금 뭐 노원이나 뭐 이런 곳들 막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계속 이 올해 반복이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이제 중저가 곳들도 이제 그 세금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18.67%만큼 올라간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고방식인데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번 보도자료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는 한 절반에서 조금 더 많습니다.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50에서 60% 정도 분포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40에서 50%는 뭔가요? 뭐 이제 빌라나 뭐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사는 분도 있고, 뭐 단독주택 이런 데 사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을 보면요. 서울에 총 278만 호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는 183만 호고요. 나머지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그냥 280만 채 중에 180만 채가 아파트고 나머지는 아파트가 아닌 거니까 한 60% 정도 되려나요? 5, 60% 정도 되겠죠? 한 60%니까 이게 전체 다 해가지고 18.67%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아파트를 따로 빼면요? 지금 뭐 빌라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아니겠죠. 아파트만 따지면요.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걸 이제 계산식을 한번 돌려보니까 뭐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곳, 뭐 지금 평당 2억 한다는 뭐 레미안 원밸리 이런 거 있죠. 반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공시가가 34억에서 지금 46억으로 올랐습니다. 보유세가 1,800만 원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는 2,855만 원 정도 나온대요. 약 56% 가까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약 56% 정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압구정동도 뭐 한 57%, 뭐 송파 잠실도 한 50%, 뭐 마포도 한 50%, 뭐 용산도 40%, 성동구도 한 54%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노원 같은 데는 한 7% 아파트여도 강북구도 한 7% 정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간 곳들은 거의 50%씩 세금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올해 버는 돈이나 내년에 버는 돈이나 비슷비슷한데 갑자기 세금이 막 2배, 3배 오르면은 부담돼가지고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응능의 부담이라는 게 있어서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를 하는 게 원칙인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라고 하면은 못 내잖아요. 이 사람이 팔 때 또 뭐 양도세도 내고 하니까 판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게 한 130%, 1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니까 주택이면 뭐 130%도 막 내겠죠. 그래서 뭐 최대 뭐 그냥 건축물이라고 쳐도 150%가 한도인데 지금 거의 뭐 150%, 뭐 156% 뭐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부담 상한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 상한선까지만 아마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에 또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뭐랄까요, 분산해가지고 반영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번에 뭐 정부가 이제 칼을 뽑았기 때문에 보유세를 뭐 연 3%씩 뭐 때릴 것이다. 뭐 30억짜리 집이면은 뭐 보유세를 3천만 원씩 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차라리 파는 게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요 세 부담 상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낸 거에 130%, 150%까지밖에 세금을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300만 원을 냈는데 내년에 3천만 원 내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옛날에 이 세부담 상한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종부세 엄청 올릴 거다 라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이 세부담 상한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100만 원 내던 사람한테 올해 1000만 원을 내게 막 하려고 했는데 세부담 상한이 100만 원 냈던 사람은 150밖에 못 올려 라고 막아버리니까 그래? 안 되겠다 해서 이 세부담 상한을 풀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주택자는 300%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세금이 1년마다 3배씩 늘어나는 것까지는 괜찮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법인은요 무제한으로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은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내던 법인이 한 해가 지났는데 갑자기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그 법인을 차려가지고 뭐 빌라 막 두세 채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운영하던 임대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이 이제 빌라인데 그 빌라 가지고 있던 게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종부세가 뭐 100만 원 나오던 분들이 막 3천만 원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파산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 상한선이라는 거를 쭉 풀어버리는 순간 이제 막 무너지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뭐가 핵심이다? 결국에 이 세부담 상한을 올릴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세부담 상한이 150%인가로 아마 막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거든요. 이때 세부담 상한을 만약에 풀어버린다. 그러면은 내년도 세금에는 엄청나게 올릴 것이다. 라는 어떤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은 이제 보유세가 급격한 인상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공포감이 생길 것이고, 이걸 만약에 안 바꾼다라면은 제도적으로는 이제 제한을 둔다는 거니까, 그러면 보유세는 이제 뭐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뭐 세금을 바꾼다고 해도 전년 기준 대비 뭐 1.3배, 1.5배가 맥시멈이니까요. 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지금 정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은 특히 이제 부동산과 금융 부분에서 세금이라는 거는 어떤 뭐 핵폭탄 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최후 수단이다. 그렇지만 최후 수단이라고 해서 안 쓴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써야 한다면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랄까요? 양방향으로 좀 열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어떤 정치적인 멘트이긴 하지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라 라는 어떤 시장에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정부도 뭐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걸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세부담 상한을 막 풀어가지고 세율을 막 올렸거든요. 그래서 막 부과를 엄청 했죠. 뭐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3,000만 원, 6,000만 원 내고 막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버텼던 분들도 있다 보니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그렇게 버티면서 도저히 못 버티겠는 분들이 이제 월세를 막 주고 나가요. 집을 월세로 주고 막 나가면서 그 월세를 받아서 내고 뭐 전세 주고 나가서 전세금을 받아서 막 세금 내고 하면서 버티니까 또 임대료가 막 올라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고작 뭐 한 4년 전, 5년 전 얘기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매수세가 줄어들면 좋겠죠. 매수를 안 하면 어쨌든 매도자들도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좀 줄어들면은 정부도 이제 뭐 무리하게 뭘 안 해도 되니까 좀 나을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진 않고 있죠. 지금 전세가 없어가지고 매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집을 사러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할 텐데 내가 어느 동네에 살아야 돼요. 지금도 뭐 전세를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 애가 예를 들어 뭐 중2예요. 중2여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 우리 애 고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재수도 시켜가지고 대학도 보내야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가 없어요. 실제로 뭐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에 전세가 그냥 0, 1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가 있으면 웃돈 주고라도 들어가서 살 텐데 전세가 아예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럼 이 동네를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월세로 가든지. 또 월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야 그냥 여기 대출 나오니까 이걸로 그냥 사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15억 이하의 동네들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 동네들은 전세가 없는데 대출이 그나마 나오니까 그냥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강제 매수를 하는 분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이거는 시장을 돌아다닌 분들은 공감을 하고 시장을 안 가보고 그냥 온라인이나 뭐 어떤 뭐 단톡방에서 얘기 듣는 분들은 잘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전세 만기, 월세 만기가 다가오면은 이걸 체감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이 매수자들이 매수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전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전세가 없으면 좀 외곽으로 밀려 나가면서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할까? 아니면은 그냥 없는 와중에 내 거라도 먼저 챙겨야겠다 해서 또 매수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우선 빨리 지금 더 없어지기 전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뭐 노도강, 금관구 뭐 이런 곳들이 지금 매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반기 뭐 내년으로 가면서 좀 안정이 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월세 매물도 계속 없어요. 지금 월세도 같이 줄고 있거든요. 전세도 많이 줄지만 월세도 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빌라나 오피스텔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쪽은 또 막 전세 사기 이런 거 불안하고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또 집을 사러 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 매수세가 다시 불이 붙으면요. 이 보유세 인상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매수를 가만히 내비두면은 가격이 막 올라갈 텐데 보유세 같은 걸로 누르지 않으면은 또 여론이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유세도 인상하고 뭐 그리고 나서 또 시장이 또 흔들흔들하다가 또
갑자기 또 매수세가 또 다시 늘어나고 과거처럼 거래는 잘 안 되는데 뜨문뜨문 또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저의 전망인데 정부도 이거를 알고는 있으니 이번에 더 세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결국에 가장 핵심은 뭐다? 7월 달에 나오는 세부담 상한 이게 바뀌느냐, 그리고 앞에 세법 자체를 바꿔서 세율을 더 올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